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각 잡고 촬영을 그러게 오늘 합니다. 갖춰진 스튜디오 안으로 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곧 외고 국제고 자사고 면접이 시작되는 데도 있고 이제 곧 많은 학교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면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좀 많아서 그쵸. 네, 그래서 면접에 관련된 특집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생기부가 빈약한데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입시가 남아있는 학교들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잖아요. 이들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1단계를 이제 선발을 하니까 그 내신 성적에서 변별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학생 간의 진짜 변별이 큰 곳은 면접이에요. 사실상 합부를 결정하는 게 면접인데 이제 어머님들 특히나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학생부가 좀 빈약하다. 근데 이제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게 뭐 독서 활동 정도? 그 외에는 이제 뭐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것도 2학년 때까지. 그리고 이제 뭐 봉사인데 사실상 봉사도 예전만큼 그렇게 입시에 있어서 비중이나 중요도가 이게 예전만큼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자사고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그 평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보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생기부가 빈약하더라도 면접에서 본인이 잘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써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정말 수준 이하로 써놓고 나는 말 잘하니까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서는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단 하나 예외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하나고 그리고 자사고 중에 이제 현대초은고 이 두 학교는 대부분의 모든 외고 국제고 8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서류 배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대초은고와 하나고는 서류 배점을 합니다. 그 서류 안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겠죠. 여기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면접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그 두 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학생부 관리를 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할 때 예상 질문은 몇 개 정도 뽑아서 준비를 하게 됩니까? 한도 끝도 없죠. 다다익선인데 개수가 물론 중요하지만 개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표현을 바꿔서 문제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문장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시각으로 이거를 바라보고 평가를 할 것인지 정말 입학 담당관 입장에서 내 자소서를 봤을 때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는지 동기가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런 활동을 했으면 거기에서 느낀 점이나 결과가 무엇인지도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런 사전 작업 같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화해서 풀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문항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좋습니다. 최근에는 GPT를 이용해서 기존의 학교의 기출문제를 넣어서 기출문제 유형에 맞게끔 나의 어떤 자소서에서 예상 문제를 뽑아달라고 하면은 충분히 거기에서 이제 개수는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GPT도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표현만 달리해서 이제 뽑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100% 신뢰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점을 다양화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자면 네. 이렇게 면접 문제를 뽑아서 네. 친구들이 좀 답을 작성을 했어요. 네. 그걸 통째로 외워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상 문제는 말 그대로 예상이에요. 예전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아빠가 문제를 뽑았는데 거기에서 뭐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왔다. 이거는 정말 운 좋게 그렇게 나온 거고 아니면은 정말 누가 봐도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컨설턴트들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그 예상 문제를 내서 그거에 대한 답안을 쓴 다음에 그걸 잘 외우는 게 아니고 A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뭐 B라는 핵심 단어 그렇게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지 기승전결 해가지고 쫙 쓴 다음에 그걸 다 외운다?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은 사실상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면접관들이 3명입니다. 보통 2명은 그 학교 출신 선생님, 1명은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분인데
면접장마다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어떤 데는 굉장히 학생한테 잘 대해주고 경청하고 들어주고 이런 면접장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는 일부러 컨셉을 되게 공격적으로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들어올 때 인사했는데 학생 얼굴도 바라보지 않고 책상만 보고 있다든지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음 겪는 그런 면접장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다 보면 본인이 외웠던 거 다 까먹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주제와 핵심어 간의 논리적 구조를 짠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답변과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아이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긴장한 티가 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면접장 분위기마다 달라요. 그것도 테스트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생님이 압박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울음 직전까지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다독이는 게 아니고 한마디를 더 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친구가 이 분위기를 이겨내고 면접을 잘 끝내는지 안 끝내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함인데 긴장한 티를 낸다라고 해서 면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도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면접을 치르기가 어렵죠. 면접이라는 게 뭐냐면은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의 핵심을 빠르고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답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긴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이 긴장도를 조금 낮추는 연습을 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모의 면접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리고 부모님뿐만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긴장도는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지원하는 학교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겠어요. 그 10분 되는 그거조차도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그것조차 이겨내지 못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그런 학교에 갔을 때 더 크게 시련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조차도 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하나의 항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나 출신 학교 등이 드러나는 발언을 네. 직접적으로 학생이 언급을 해도 되는지. 대놓고 하면 안 되겠죠. 대놓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 어떠한 경험을 했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버님이 어렸을 적 외국에 아니면 자기가 이제 외국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라고까지는 되지만 아버님이 뭐 외교관이어서 해외에 자주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떠한 활동을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되고 되도록이면은 비껴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경만. 그쵸. 그 친구가 외국에 살았다는 건 사실인데 왜 외국에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가진 어떤 경제적 배경이라든지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아버지의 사회적 배경이 다 드러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외국에 살았는데 그때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네.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나요? 어떻게 감점이 되나요? 사실상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자기소개서처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감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놓고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은 조금의 감점은 좀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면접 시에 꼬리 질문이 많다는 거는 네. 이 학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이 입학 담당관들의 어떤 기준에 못 미치게 답변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친구를 평가하기 위해서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친구가 궁금해서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꼬리 질문 하나도 못 받았어 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았어 라고 해서 그럼 나는 평가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꼬리 질문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친구의 어떤 평가가 달라진다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꼬리 질문을 했는데 그 아이의 답변 내용 중에 이 부분이 궁금해 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꼬리 질문의 많고 적음이 부정적인 신호, 긍정적인 신호는 절대 아니다.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적게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이 진짜 정말 많았어요. 네.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고 가는 건지 요거가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교복을 입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뭐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평소에 입고 가듯이 가야 되느냐 뭐 트레이닝복 괜찮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이 많거든요. 일단은 교복은 절대 안 되고요. 예전에 이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꽤 유명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국제중이라고 할게요. 거기는 교복은 물론 신발까지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복을 안 입더라도 그 신발을 신은 학생은 그 학교 출신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소문이 이제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교복은 절대 입으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그런 학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교복을 입든 상관은 없는데 면접 볼 때 요즘은 고등학교에서도 졸업복을 입고 졸업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졸업 가운을 입혀서 면접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면접 복장이 입학 담당관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에 대한 첫인상인 거죠. 그 학생 본분으로서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를 입든 면바지를 입든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위에 뭐 셔츠에다가 겨울이니까 이제 지금 춥잖아요. 학교에서 면접을 바로 가서 바로바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번호대에 따라서 한두 시간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추우니까 셔츠 위에다가 맨투맨 티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가는 것도 좋고 여학생들도 단정한 차림으로 그냥 맨투맨 하나 입든지 아니면 셔츠를 입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좋고 금기시해야 될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레이닝복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입학을 위해서 그 공적인 면접을 치르는 자리에 트레이닝복을 입고 물론 이제 아이가 그렇게 입고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없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은 두 발이 다 자율화가 됐잖아요. 되도록이면은 단정하게 이발도 하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가다가 염색을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 중에 이제 등교할 때도 간단하게 이제 화장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뭐 팩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립글로즈 같은 것들 이제 바르고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날만큼은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면접 시 제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 답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면접을 볼 때 꿀팁이 있다면 좀. 공통 면접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 모든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혹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출제가 됩니다.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대답을 못하거나 모른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본인이 정말 모르겠다.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은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혹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구하거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본인이 써서 낸 서류에서 모든 내용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초반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상 문제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답안을 정리해서 외우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안 되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답변을 할 것인지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잘잘잘 외워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머릿속에 그 구조를 기억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태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아이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잘 못하거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개미소리처럼 이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면접은 딱 그 10분에서 15분 그 순간이에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야 학교도 좀 좋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노라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주눅 들어 있고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여태까지 입시를 준비한 모든 친구들에게 한마디. 네, 이제 2025년 12월도 어느덧 중반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치러야 하는 면접도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진학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면접이기는 한데요. 사실 그게 끝은 아닙니다.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면 물론 이제 모두가 행복하고 좋겠지만 지금까지 선배들을 봐왔을 때 꼭 이 입시에서 실패를 한다라고 해서 그 친구의
어떤 인생이 거기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거는 면접이기 때문에 이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한 100%를 발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